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마법사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동마법사 효과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작업은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체별로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불투명도라든지 회전하는 정도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옵션을 일일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애니메이션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동마법사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대신 해줍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전 슬라이드에 어떠한 대상체나 텍스트 대상체를 배치를 해 놓았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해당 대상체들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동마법사가 그 대상체들의 변화를 자동으로 화면 전환 효과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동마법사라는 것은 이전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면 이동마법사가 자동으로 그 사이에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애니메이션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스케치들을 모아서 여러 장을 빠르게 넘기게 되면 마치 그것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동마법사도 바로 그런 효과와 비슷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각각의 슬라이드가 하나하나의 종이라고 본다면 이동마법사를 주게 되면 그 종이를 정말 빠르게 넘기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이동마법사라는 글씨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대상체를 다음 텍스트 대상체에서 크기를 키워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1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동마법사를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이전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의 이 글씨를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저는 288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를 무거운이라는 다음과 같은 두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 슬라이드로 가서 애니메이션 모드를 누르고 효과 추가해서 이동 마법사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동 마법사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대상체를 다음 슬라이드 대상체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고 승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재생을 한번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단 2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1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2번 슬라이드에서 해당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주고 두께를 두껍게 해줬을 뿐인데 이동마법사가 다음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효과를 자동으로 넣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수작업으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동마법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마법사 효과를 응용을 해서 만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들의 각각의 이동마법사 효과를 적용을 해 주었고요. 이것들을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탕이 되던 원이 작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원들이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더니 주변에 사라졌던 원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눌렀더니 다음과 같이 주변의 원들이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면서 위치를 바꿉니다. 이것이 모두 이동마법사 효과를 적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한 장씩 살펴보죠.
자,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번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사라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번 위치를 바꾸고 6번 또 한 번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저는 총 6개의 슬라이드만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내고 각각의 슬라이드에 이동 마법사 효과만을 주었더니 보셨던 것처럼 이동 마법사가 자동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들어주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효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죠. 원을 쭉 하나 그려서 이번엔 좀 더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요. 그리고 원의 색상을 바꿔보죠. 이번엔 빨강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원을 그대로 4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한 후에 자, 계속 붙이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총 4개를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들의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줄여보죠. 이렇게 각각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키노트의 안내선이 도와주죠. 자, 각각의 크기를 점점 줄여서 키노트의 안내선의 도움을 받아서 동일한 크기로 아주 손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을 달리 주어 보겠습니다. 각각 자,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한번 해보죠. 원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들 다음 슬라이드는 이 빨간색 바탕이 되는 원이 크기가 작아져서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그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 마법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이동 마법사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진 슬라이드 2장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8번 슬라이드에 가서 크기를 줄여가지고 동일하게 만든 후에 정 가운데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내선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정 가운데를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8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하나 또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해보죠. 자, 복제를 하고 이번에는 이 주변에 이것들이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저는 삭제를 하지 않고 전부 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자, 불투명도를 0%로 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9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하나 또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위치한 이 불투명도가 0인 이 원들을 선택을 하고 불투명도를 다시 100%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줄여서 다음과 같이 크기를 줄여서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해보죠. 자, 나머지도 다음과 같이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네. 자, 배치를 쭉 해보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원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돌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하나 또 복제를 해보죠. 자, 10번 슬라이드를 복제를 한 후에 자, 각각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다음과 같이 위치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복제를 해서 위치를 한 번만 더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위치를 변경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총 6개의 슬라이드에 7, 8, 9, 10, 11 6개의 슬라이드 중 5개의 이동 마법사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여러분이 이동 마법사를 적용할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 1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모드로 들어간 후에 효과 추가를 누르고 이동 마법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마법사 효과를 1.5초 정도로 주죠.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이번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라진 후에 자,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나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이동 마법사 효과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작업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효과를 주지 않고도 아주 손쉽게 멋진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마법사의 옵션 중에 일치하지 않는 대상체는 페이드로 적용하는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치하지 않는 대상체 페이드라는 이 옵션은 이동 마법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동 마법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 화면에 위치한 모든 대상체들과 공통되는 대상체들이 다음 슬라이드에 위치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멋들어진 이동 마법사 효과가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7번 슬라이드에는 있는데 8번 슬라이드에는 없는 그러한 대상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키노트에서는 자동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7번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보죠. 텍스트를 왼쪽 상단에 이동 마법사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좀 더 키워줄까요? 굵기를 볼드체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랬더니 왼쪽 상단에 위치한 텍스트가 페이드 아웃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옵션을 한번 꺼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효과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딱 사라지는 듯한 어떠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마법사 효과를 사용을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왜 사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념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마법사 같은 애니메이션을 잘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그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청중들한테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이동마법사 효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동마법사 효과의 옵션 중에
여러분이 일치라는 옵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제가 1, 2, 3, 4, 5, 6, 7 총 7개의 슬라이드에 이동마법사 효과를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모드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치라는 옵션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대상체별, 단어별, 문자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체별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대상체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치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별, 문자별이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가 대상체별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이 슬라이드를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통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마법사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 이동마법사 일치 옵션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느낌의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동일하게 페이드 인 아웃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죠. 왜 사람들은 키노트에 끌리는가 해서 이 텍스트에서 두 번째 장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을 빼고 키노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키노트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죠. 그리고 나서 1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키노트에라는 이 부분과 키노트에라는 이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재생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랬더니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른 효과가 적용이 되었죠. 키노트에라는 단어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텍스트들이 뒤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동마법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우리가 키노트에라는 이 단어의 효과를 집중을 시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어별로 이동마법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아까와 동일한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이러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문자별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보죠. 문자별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문자별이라는 옵션을 눌렀더니 각각의 글자별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어떤 키노트에라는 단어별로 움직였지만 문자별 옵션으로 클릭하니까 각각의 글자를 끊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마법사를 적용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키노트 5.3에 있었던 철자 바꾸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이동마법사에 녹여낸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동마법사의 조합을 이용해서 키노트의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나머지 슬라이드에도 그대로 문자별이라는 옵션을 주고 각각의 문자들이 서로 겹치도록 텍스트를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키노트에 끌리는가? 이 슬라이드에서 끌리는 이러한 부분이 겹치고요. 그리고 저건 파워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와 어떤 겹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쭉 해보죠. 자, 다음과 같은 이동마우스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은 효과가 또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키노트 이동마법사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아주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키노트의 이동마법사의 일치 옵션을 사용하면 어떠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줄 때도 각각 겹치는 텍스트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이동마법사의 일치 옵션으로 텍스트 문자별이나 텍스트 단어별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진 효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